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두산 밥캣 이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. 이 회사 주주들과 두산 에너빌리티 하루아침에 이제 알짜배기 회사를 빼앗기게 된 이쪽 주주들도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아닌 밤중에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떡이 생긴 케이스인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죠. 하지만 이 모든 판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곳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건 이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들입니다.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라는 적자회사 밑으로 100% 자회사로 집어넣어서 둘을 합병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두산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. 그래서 이 뭐 클린 에너지 사업분이 스마트 머신 사업분이 반도체 첨단 소재 사업분이라는 이런 말을 했지만 이건 다 의미 없고요. 그냥 이 두산 지주회사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, 두산 바켓으로 이어지는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합병을 통해서 이 지분 가치를 지분법 평가이익과 나중에는 배당 수익까지도,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 경영권 이외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해서 이 두산 주주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. 그게 이 구조조정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의 기업 가치만 봐도 이게 말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아직 매출액도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.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만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이 넘게 나오는 회사인데, 이 회사와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는 0.6주에 두산 바켓 한 주라는 건 이건 두산 바켓을 너무 뭘로 보는 거죠. 졸로 보는 겁니다. 이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에게 너무 유리한 합병이죠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합병에 있어서 이 자사주가 이슈가 됩니다. 그 자사주를 이번에 이제 지주회사 두산을 위해서 이제 결국은 다 소각시켜버리기로 한 거죠.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46% 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설법인으로, 즉 투자법인으로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흡수합병시키고,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남은 두산 바켓 지분에 대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이 합병 비율을 따져서 0.6주로 따져가지고 합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, 두산 바켓으로 연결되는 이 수직적인 구조가, 지분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? 궁극적으로 저 지주회사 두산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. 결국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그룹의 수익은 지주회사로 모이게 되어 있는 구조죠. 그래서 지금 두산 바켓 한 주에다가 두산 로보틱스 0.6주를 배정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신주로 두산 바켓 주주에게 주겠다는 것은 솔직히 두산 바켓 주주들을 졸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딜에 대해서 주가가 막 폭락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.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급등한 것은 말 그대로 자다 일어났더니 떡이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죠. 하루아침에 적자 회사에서 조 단위의 흑자를 내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버렸으니 앉은 자리에서 이건 대박이 난 겁니다. 하지만 이 두산 바켓이 나중에 그 앞에서 보셨던 이 두산 바켓의 소액주주를 갖고 있는 이 부분, 이걸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한다고 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. 그럴 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갖게 되는 자사주들은 모두 이 두산 바켓 지분은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신주로 발행되는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 적을 수밖에 없죠. 적어진다는 의미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도 그렇게 많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 최대주 지분, 두산이 갖고 있는 이 지분, 이 33.09%라는 이 지분이 희석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것이죠.
그래서 결국은 이 이익이 최대주주인 지주회사 두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명부를 보면 다 박씨들, 이 박씨일과 오너일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. 이들이 이제 그 두산그룹의 예전 그 두산건설 때에 발생했던 구조조정 때 말 그대로 사제 출연도 하고 고생 좀 했던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름대로 보상을 해줄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.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,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이 두산지분, 지주회사 두산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. 이게 8%에서 9%대를 거의 10%대 가까이 이제 점유율, 그러니까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데, 이렇게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앞에서 보여서 아시겠지만 이 두산로보틱스의 보유예수가 풀리는 지분에 대해서 블록딜로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알짜배기 이 알짜배기인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 530억에 적자 192억 나는 회사가 아니라 매출이 거의 10조 원에 가까이 되고 그 영업이익도 한 1조 원이 넘게 나오는 이런 우량 회사가 되어버립니다.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.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앉아서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뭐 작업이 일어났더니 떡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잔치상이 벌어진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으로 그런 급변동이 이루어지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는 고스란히 지주회사 두산에게 다시 또 상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산 바켓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궁극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이 될 운명입니다. 기업 분할되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, 또 기존 주주들이 볼 때 두산 바켓이 저평가돼서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된다는 거에 불만 사항도 있고,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.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이 알짜배기 주식을 빼앗기게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화나는 주들도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자고 일어났더니 뭐 대박이 난 상태입니다. 물론 여기서 지금 주가는 표시가 이게 예전 거라 7월 11일 거라 이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에 대해서 두산 바켓과 두산 에너비티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주회사 두산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갖게 되는 두산 바켓의 자사주는 전부 소각하겠다고 이 추가적으로 또 말을 하게 된 거죠. 왜? 주식 소각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이 두산도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사주까지 지금 소각하겠다고 한 이상 두산은 결코 이 딜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왜? 10월 달부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두산 로보틱스 그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. 끌어올려서 블록딜로 매각하려고 하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지주회사 두산은 아직까지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블록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. 그도 그럴 게 보호예수 돼 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거 당연히 안 판다고 얘기하죠. 하지만 보호예수가 풀린 이후에는 분명히 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두산, 그 지주회사 두산이죠. 지주회사 두산은 일부 블록딜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죠. 그렇게 매각해서 결국은 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으로 생긴 모든 이익은 결국은 지주회사 두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의 가장 큰 승자는 두산이죠. 그리고 이 판의 가장 큰 그 호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최대 주주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
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판이 돌아가는 형세를 제대로 잘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